안녕하십니까. 본 강의는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계유수 설계 1에 해당되고요. 이번은 9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리벳 이음인데요. 리벳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렇게 판재, 주로 판재죠. 판재를 겹쳐 놓고 구멍을 뚫어 가지고 양쪽에 머리를 만들죠. 그래서 두 개의 부재 또는 세 개, 여러 개의 부재를 겹쳐 놓고 고정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뭐 이렇게 고정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강판은 이렇게 있고 형강이나 평강은 이와 같이 리벳 이음을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쪽의 머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기본적으로요. 리벳은 한쪽에는 머리가 있고요. 한쪽은 머리가 없습니다. 네, 이와 같이요. 여기 보면 이쪽은 머리가 둥근 머리가 있고 이쪽은 그냥 자루만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성형 스냅이라고 하는 일종의 모자처럼 씌워 놓고 여기에다가 망치로 때리면 이게 둥글게 펼쳐지면서 이게 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둥글게 머리를 만들어 줍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서 어, 연결을 시키는, 고정을 시키는 그와 같은 작업을 리베팅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리벳 이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판재를 겹쳐놓고 이렇게 구멍 뚫어서 리벳으로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고, 하나의 판재를 놓고 양쪽에다가 판을 대 가지고 세 장이 되겠죠. 이렇게 세 장을 한꺼번에 리베팅 하는 방법도 있고, 이쪽은 두 장만 했네요. 네, 이와 같이 하는 방법도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리벳 니음. 자, 이와 같은 리벳 머리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있고, 또는 뭐 어떻게 성형하느냐에 따라서 냉간, 열간, 즉 이것은 열을 가해서 성형을 한다는 거고요. 이건 열을 가하지 않고 그냥 상온에서 한쪽 머리를 만드는 그런 게 리벳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계열을 보죠. 리벳은 강판이나 형강 등의 구멍을 미리 뚫고 리벳을 끼워 머리를 만들어 결합하는 이음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압력용기나 기계부품, 철골, 교량, 항공기 등의 널리성. 여러분들 항공기 날개가 주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벼워야 되니까. 그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항공기 날개 같은 걸 고정을 전부 리벳으로 합니다. 나중에 비행기 타시면 창가에 앉아가지고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전부 리벳으로 이음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장점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용접은 잘 아시니까 용접 이음과는 달리 고온에 의한 잔류 응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자, 열을 가하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네, 추위성 파괴가 일어나지 않겠죠. 철골 구조물에서 현장 조립의 경우 용접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용접이 곤란한 경합금 같은 재료의 이음도 적합하다.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이음을 할 수 있다. 용접이 안 되는 재료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리벳의 분류 제조 방법에 냉간이 있고 열간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냉간은 열을 가하지 않고 성형하는 리벳이고, 열간은 열을 가해서 머리를 만드는 성형이 되겠죠. 그러면 냉간은 열을 가하지 않으니까 머리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은 어렵겠죠. 그러면 머리가 큰 거, 즉 리벳 지름, 이게 리벳 지름인데 리벳 지름이 큰 것은 냉간으로 성형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따라서 지름이 보통 22mm 정도까지, 맥스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지름이 작은 것들은 열을 가하지 않은 냉간 성형을 하고, 지름이 크면 잘 때려도 머리가 안 만들어지니까 워낙 커서 그런 때는 열간 성형을 주로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머리 모양에 따라서 둥근 머리, 둥근 접시머리, 접시머리, 납작머리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납작머리죠. 평평하다 그래서 납작입니다. 접시 모양이니까 접시머리.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용도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리벳에 대한 개요와 분류들은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자, 리벳이 있으면 리벳 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벳 자루가 있습니다. 자루. 이 자루의 지름을 D라고 해요. 그러면 리벳을
이음을 할 때, 리벳으로 이음을 할 때는 이 지름을 얼마짜리로 해야 되겠느냐라는 뜻이죠. 네, 그게 곧 우리가 배우는 설계입니다. 설계. 네, 물론 이것만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거겠죠. 자, 리벳 두 개를 겹쳐놓고 구멍을 뚫고 리벳을 넣습니다. 근데 구멍보다 리벳의 지름이 작죠. 그죠? 네. 구멍보다 리벳은 조금 더 구멍을 좀 더 크게 뚫는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이렇게 둥근 머리 쪽에서 R이 있으니까 이 R에 맞게끔 이렇게 뚫어주기도 하고 이것은 그냥 반듯하죠. 스트레이트. 이렇게 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크게 중요치 않고요. 아무튼 리벳에서 치수는 리벳의 길이는 이 자루고요. 자루 길이고 이것도 크게 중요치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리벳 지름이다. 리벳 지름을 D라고 표현을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리벳 재질은 뭐 이렇고 연성이 큰 재료 그래야 때려서 머리를 만들죠. 네, 연성이 커야만이. 연성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판재가 강판일 때는 리베우스 재질로서는 영강 또는 특수강을 써요. 강이 즉 판재가 강한 재질일 경우에는 리벳도 강한 재질을 써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판재가 동합금이나 경합금일 때는 같은 재료를 쓰고요. 리벳의 재질을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판재가 두랄루민 판일 때랑 리벳 재질로서는 알루미늄 써야 두랄루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배우실 텐데 오스트나이트하고 페라이트 대표적인 그 특징들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 두랄루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알루미늄을 쓰더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리벳 작업. 리벳의 구멍을 뚫을 때는 리벳의 지름보다 1에서 1.5mm 정도 크게 뚫는다라는 리벳이 쏙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공간이 비더라. 때리면요, 이게 지름이 커져요. 살짝 커지면서 꽉 차지고 머리도 만들어지겠죠. 네, 그렇게 합니다. 약간 크게 뚫는다라고 했습니다. 1에서 1.5mm 정도. 구멍 뚫는 방법은 뭐 당연히 펀치나 드릴링으로 뚫겠죠. 네. 자, 아까 말했던 열간, 냉간 나오겠습니다. 자, 코킹 작업 보죠. 코킹. 코킹. 보일러와 같이 기밀. 자, 물이 안 새야 되겠잖아요. 네, 그러한 경우에는 리벳을 때려서 고정을 시키더라도 이 사이가 틈이 있으면 물이 샌단 말이에요. 물이 새지 않게 리벳 때림이 끝난 후 두들겨서 틈을 막는 것. 이렇게 이런 데를 때려 가지고 틈을 막습니다. 이런 걸 코킹이라고 하더라 라는 거. 그죠? 판재 두께가 5mm 이하의 경우에는 코킹 효과가 없으므로 패킹을 사용을 하더라. 너무 얇으면 때려 두드려도 제대로 막아지지 않으니까 그냥 코킹을 쓰고요. 근데 이렇게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을 코킹 작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요. 더더욱이 기밀이 중요할 경우 그럴 때에는 판재와 같은 나비의 플러링 공구로 때려 붙인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코킹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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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데를 막았잖아요. 그죠? 이런 데를 막았어요. 근데 리벳과 구멍이 있어요. 구멍은요. 리벳보다 조금 크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를 때려 만들어주면 이게 조금은 지름이 커질 수 있겠지만 이게 냉간일 경우는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지름이 큰 경우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이 안에는 떠 있습니다. 여기는 막더라도. 코킹으로는 막더라도 판재 구멍 속에서는 리벳과 판재가 떠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를 막았으니까 여기까지는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도 아예 때려 막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께에 대고 때리면 이게 안으로 압축이 돼서 리벳 지름과 판재가 딱 붙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갖다가 플러링이라고 합니다. 플러링.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기밀성이 유하는 곳에서는 코킹 작업을 하더라. 이렇게 때려 막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이 기밀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플러링을 하더라. 이렇게 지름쪽을 또 막는, 이쪽도 때리면 되겠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코킹과 플러링은 기밀성을 위해서 하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용 목적에 따라서 뭐 이렇고 다리도 이렇고 뭐 여러 가지를 씁니다. 겹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겹치기 이음이 있고 맞대기 이음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겹치기 이렇게 막 씁니다. 맞대기 해놓고 자기 혼자 구멍 뚫어서는 잊지를 못하잖아요. 두 개를. 그래서 덮개를 씌워요. 덮개를 한쪽 이 밑에는 안 씌워도 됩니다. 안 씌울 수도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맞대 놓고 한쪽만 덮개를 덮어서 리벳으로 이어줬어요. 요거는 맞대기를 했습니다. 두 개의 판을 맞대어 놓고 위에도 덮개를 덮고 아래에도 덮개를 덮어서 리벳으로 이어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한쪽 덮개판 이음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양쪽 덮개판 이음이라고 합니다. 맞대기에서는 한쪽을 덮든 양쪽을 덮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죠. 겹치기는 그냥 판 두 개를 겹쳐놓고 리벳으로 이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 덮개판을 굳이 안 덮어도 관계가 없잖아요. 이어지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음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쪽 덮개, 맞대기인 경우는 한쪽 덮개, 양쪽 덮개가 있다. 그리고 나서요. 평행형. 자, 리벳을 여러 개를 합니다. 리벳. 판이 크면 리벳을 여러 개를 쓰겠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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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일정 간격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는 경우. 이게 평행형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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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지그재그로 배열을 합니다. 이렇게. 이건 지그재그형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리벳 중심과의 거리, 이 리벳 중심과 이 리벳 중심과의 거리는 서로 같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그냥 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치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중 W로 이렇게 겹치기 이음을 했습니다. 리벳 하나만 썼다 그러죠. 하나만. 그러면 나중에 리벳이 끊어지는 부분은 여기겠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한 군데가 끊어집니다. 전단에 의해서 끊어지는 거죠. 리벳 축과 하중 방향이 직각 방향이니까 전단은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끊어집니다. 한 군데 끊어져요. 근데 이거 맞대기를 해놓고 덮개를 덮어놓고 잡아 당겼어요. 그럼 어디 끊어집니까? 여기 끊어지겠죠. 여기 끊어지겠죠. 리벳 땅 한 군데가 끊어진다. 그죠? 자, 이거 맞대어 놓고 덮개를 두 개를 덮어 놨더니 여기도 힘을 받고 여기도 힘을 받겠죠. 여기도 힘을 받고 여기도 힘을 받습니다. 맞죠? 이쪽 판을 하중 W로 잡아당기면 이 두 군데가 하중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 군데인데 이건 두 군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뒤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것들은 한쪽 한 개, 전단면은 하나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리벳당 두 군데가 끊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하중 W가 똑같이 1톤이라고 한다면 이거 그 리벳이 얘는 두 개고요. 얘는 네 개라고 하죠. 네 개. 그러면 어떤 게 더 약할까요? 이게 당연히 약하겠죠. 두 개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개니까 당연히 약하다. 만약에 이것도 네 개로 이었어요. 그래도 이게 약하다. 왜? 똑같은 하중 W로 잡아당기면 얘는 단면적은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생기는데 얘는 하나당 두 개가 생기니까 8개의 단면적, 이거보다 두 배 강한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근데 용어를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게 단일 단면이냐, 복단면이냐, 뭐 이런 걸 알 필요는 없어요. 몇 군데가 힘을 받아서 절단면이 되겠느냐, 단면이 되겠느냐, 라는 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기계요소 설계니까 그 중에서 리벳 이음을 배우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강도 설계를 배워보죠. 리벳 이음의 강도 설계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요. 리벳이 전단 파괴되는 경우다.
자, 여러분들 전단응력, 인장응력 기억하시죠? 예, 아마 재료역학에서 배웠고 했으니까 아실 겁니다. 인장응력은 뭐예요? 인장응력은, 자, 이게 지금 재료라면 이 재료를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겨요. 하중 W로. 그러면 힘의 방향과 이 재료의 축 방향이 서로 같죠? 이해됩니까? 이해됩니다. 예. 자, 만약에 이 리벳을 위아래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리벳의 축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것을 인장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압축응력이라고 하죠. 이렇게 누르면 압축응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둘을 합해서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을 수직응력이라고 공부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리벳의 축은 이 방향인데 리벳의 축은 여긴데 하중은 이 축과 수직 방향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을 전단응력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겁니다. 자, 전단응력. 따라서 리벳의 전단응력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냥 쉽게 말을 하면, 그죠? 예. 응력이라는 건 뭐예요?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거죠. 맞습니까? 예. 전단응력이니까 기호를 뭐라고 씁니까? 타워라고 씁니다. 타워. 타워는 하중 W를 면적 A로 나누어 주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하중 W를 면적 A로 나눠주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겠습니다. 하중 W를 이 리벳에 힘을 받아서 끊어질 단면적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이거 딱 끊어졌다 생각하고 쳐쳐서 보면 동그라미로 보이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그 지름이 뭐예요? 리벳의 지름인 D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동그라미 원의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이렇게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됩니다. 이 D가 뭐죠? 리벳의 지름이죠. 자,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분자 분모에 똑같이 4, 4를 곱하면 되잖아요. 이거 없애기 위해서. 그럼 4를 곱하니까 4, 4 같이 죽어나가고 여기는 4W가 되겠죠. 그러면 파이 D 제곱분의 4W가 되실 거예요. 이거 외워야 됩니까? 이 뒤는 외우지 않아도 좋다. 왜? 뻔한 거니까. 뻔한 거니까. 그러면 전단응력은 하중을 면적으로 나눈 거다. 이거 외워야 됩니까? 당연히 알아야죠.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재료역학에서도 배웠을 거고요. 이 앞에서도 다 배웠을 겁니다. 아주 기본이잖아요. 응력은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거다. 여기에서 왜 전단응력을 썼습니까? 리벳이 전단역을 받으니까. 그죠? 전단역을 받으니까 전단응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우어는 리벳이 받는 전단응력으로 파스칼이 될 거고, A는 파단 단면적이 되죠. 하중 W가 되겠고 뉴턴이 되겠죠. 네, D는 리벳의 지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그냥 미터 단위로 썼습니다. 제가 실제 계산도 미터 단위로 해서 계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만약에 문제가 이랬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림이. 이랬을 때 전단응력은 얼마냐라고 한다면, 전단응력, 자, 리벳의 축 방향과 하중이 직각 방향이니까 서로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전단응력이 생긴다라고 했고, 전단응력 타워는 A분의 W다랍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똑같습니다. A분의 W. 근데 A, 여기 끊어지고 여기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두 군데가. 그럼 리벳 하나당 4분의 파이 D제곱이 하나인데 또 하나가 있죠. 그러면 4분의 파이 D제곱이 몇 개가 생길까요? 이거? 4개가 생기죠. 4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4개가 생깁니다. 4개. 그러면 단면적이 여기에다가 곱하기 4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시겠죠? 네. 따라서 리벳의 강도 설계를 할 때에는 A, 즉 단면적에 주의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리벳은 몇 개고 리벳당 몇 개가 파괴가 되느냐? 리벳이 하나라면 한 개, 리벳이 두 개라면 두 군데, 리벳이 세 개라면 세 군데. 그렇죠? 네. 그래서 단면적을 그렇게 주의해서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요거 같은 경우는 리벳이 2개면 2개 곱하기 2군데니까 총 4배가 되는 겁니다. 단면적이. 이해하시겠죠? 네. 반드시 이와 같은 단면적에 주의를 해달라라는 얘기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리벳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여기 리벳과 리벳 사이 이 판이 끊어져 버려요. 잡아당겼더니 판을. 자, 윗판 아랫판을 잡아당겼더니 리벳은 이 밑으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달 능력이 생길 텐데 리벳이 끊어지는 경우가 방금 살펴봤던 경우고, 이번에는 이 판이 찢어져요. 여기 사이가.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잡아당겼더니 판이 찢어지니까 이건 인자응력이죠. 판의 방향 같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판재의 인장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판재가 인장돼서 리벳과 리벳 사이가 찢어지는 경우, 요게 판재의 인장응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A만 알면 됩니다. 인장응력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시그마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냥 시그마하고 첨자 T를 썼는데 이건 뭐예요? 텐사일, 인장이라는 뜻입니다. 예, 뒤에 나오는 것 때문에 일부러 구분하기 위해서 T자를 써준 겁니다. 인장응력, 판재가 받는 인장응력 시그마 T는 A분의 W 똑같습니다.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거. 하중 W 있고요. 단면적만 구하면 되겠죠. 찢어지는 이 파단이 들은 단면적은 여기죠. 여기 이 부분. 자, 이 판에 여기가 파단이 됐어요. 이걸 90도로 탁 눕혀서 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사각형 모양이 될 거 아닙니까? 이 파단된 면적이. 그죠? 그러면 세로 보죠. 세로는 곧 뭡니까? 이 판재의 두께가 되겠죠. 두께. 그렇습니까? 네. T가 됩니다. T. 곱하기 가로 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 길이는 잘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리벳 중심과 리벳 중심 사이를 피치라고 했어요. 피치. 그죠? 네. 피치에서 요만큼 빼고 또 여기서 요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이 거리가 됩니다. 2분의 D, 2분의 D니까 D를 빼주면 돼요. 피치에서 D를 빼면 이 거리가 나옵니다. 이해될까요? 네, 잘 보십시오. 피치란 리벳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다 라고 했고요. 판재가 인장에 의해서 파된되는 이 길이는 피치에서 이쪽 2분의 D, 이쪽 2분의 D 따라서 D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피치 마이너스 D가 됩니다. 이 길이는. 이 두께, 여기는 얼마가 돼요? 이 판재의 두께가 되겠죠. 따라서 사각형 모양의 파단면이 생길 텐데 이 파단면의 면적은 피치 마이너스 D에다가 T만 곱하면 되겠죠. 판재의 두께. 따라서 A는 피치 마이너스 D에다가 T를 곱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외워야 될까요? 그림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응력은 하중을 면적으로 나눈 거, 응력은 하중을 면적으로 나눈 거. 이런 때는 전단이고 이런 때는 인장이겠지. 두 개 같은 거나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시그마 T, 판재가 받는 인장 응력 파스칼이고요. 단면적, 파단 단면적이 되겠고, W 하중, 리벳의 피치, 리벳의 지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리벳 이음의 강도 설계 문제는요, 주로 이 1번과 2번이 거의 다예요. 1번과 2번 중에 거의 시험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가지만 그냥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세 번째인데요. 아까는 판재를 잡아 당겼더니 리벳이 끊어져야 되는데, 또는 리벳과 리벳 사이 판이 찢어져야 되는데, 이번에는요, 이게 리벳이 강하고 판재가 약해서 이 리벳, 이 판이 쭈르르 계속 밀쳐 나와 버려요. 이게 판을 찍고 나옵니다. 리벳이. 판을 압축으로 밀고 나와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부분 이렇게. 그러면 압축을 받죠. 이 판재가. 그래서 리벳이나 판재의 압축 응력이 됩니다. 응력은 압축이니까 컴프레시브
라고 해서 C자를 써주고요. 아까 T하고 구분을 한 겁니다. 인정하고. 자, 시그마 C 압축응력은 역시 하중 W를 면적으로 나누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하중 W 면적 생각해보세요. 이 면적은 이만큼이 계속적으로 힘을 받죠. 이렇게요. 이렇게. 이 거리가 얼마예요? D잖아요. D. 이 거리가 D. 우리 보통 투영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 거리 D 그리고 두께만큼 면적이 생기겠죠. 그래서 DT분의 W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해됩니까? 이 곡선의 아래 길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단면적은요, 투영, 즉 빛을 딱 쏘았을 때, 비쳤을 때 이 길이만큼 빛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거리는 D가 됩니다. D. 그리고 두께가 있으니까 T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DT분의 W다라는 얘기고요. 자, 네 번째요. 판재가 받는 전단응력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건 압축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압축을 받으면서 빠져나오는데, 이번에는요, 판재가 여기가 딱 찢어져 갖고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압축이 아니라. 판재가 쫙 찢어져 가지고 쏙 빠져버립니다. 그럼 리벳이 강하니까 리벳이 안 끊어지고, 그죠? 네. 판재 이쪽 가장자리 여기가 쏙 빠져버려요. 그럼 이 가장자리를 밖으로 하면은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때에 이 가장자리 끝까지 거리를 그냥 2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으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단응력이 되겠죠? 판재가 전단응력. 자, 전단응력은 A분의 W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중 W를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돼요. 단면적 볼까요? 자, 이 거리 2에다가 이거의 두께겠죠? 이쪽 떨어진 면적이. 그러면 2T가 됩니다. 2T. 근데 이게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어요. 두 군데가. 이해되죠? 이쪽이 쏙 빠져나왔으니까. 그러면 거리 2에다가 두께 T가 하나, 두 개가 있다. 그래서 2T가 되겠죠. 단면적이. 네,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살펴본 이 두 가지, 리벳이 받는 전단응력, 그 다음에 판재가 받는 인장응력, 이 두 개가 시험에는 잘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은 잘 나오지 않더라 라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것들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주로 나오지 않으니까요. 자, 리벳의 효율이 있는데요. 리벳 이음의 효율. 리벳 이음의 효율은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효율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자, 효율, 영어로는 efficiency라고 하는 효율 100%인 기관이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것을 투자해서 100이라는 효과가 나오느냐? 그런 게 없어요. 없어. 그래서 자동차도 그렇고 뭐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모가, 마모가, 아니 마찰이 또는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효율 100%인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 값이 100은 없겠죠. 그죠? 네. 그러면 효율이라는 것은 주로 퍼센테이지로 말을 하기 때문에 100%는 있을 수 없는 거고, 계산한 값으로 본다면 1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 중에서 분수로 표시가 된다면 분모가 분자보다 크냐 작냐? 분모가 분자보다 작으면 1보다 크잖아요. 2분의 3은 1.5입니다. 분모가 2고 분자가 3이기 때문에 분자가 더 크니까 1보다 커져요. 그럼 효율을 계산을 할 때 계산식은 무조건 분모가 분자보다 커야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렇습니다.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분모가 더 큰 값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피치 공부했잖아요. 1피치 사이에 구멍이 없는 판재의 인장 강도. 똑같은 1피치 사이에 구멍이 있는 판재의 인장 강도. 구멍이 있는 놈이 더 강하겠느냐, 구멍이 없는 게 더 강하겠느냐, 두께는 똑같고요.
그러면 구멍이 있는 판재는 잘 찢어지겠죠. 구멍이 없으면 더 튼튼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분모가 더 크죠. 강도가. 그래서 이게 밑으로 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굳이 하느냐?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말로도 나와요, 말로. 뭐 이걸 굳이 막 외우고 막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떤 게 더 크냐. 네. 외우면 좋지만,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어떤 게 더 큰지를 판단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뒤에 바뀌면 절대 되지 않는다니. 1보다 크니까, 즉, 1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1피치 사이에 구멍이 없는 판재의 인장 강도. 1피치 사이에 구멍이 있는 판재의 인장 강도. 자, 다시 위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1피치 사이에 구멍이 있는 피치, 이게 립에 구멍이 있는 판재의 인장 강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사이가 찢어지기 때문에 A분의 W에서 A가 어떻게 돼요? 피치에서 D를 빼주고 T를 곱해주면 되겠죠. P-DT분의 W였습니다. 그래서 A분의 W가요.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이 구멍이 없어요. 피치는 똑같고. 그러면 거리가 피치 전체가 되겠죠, 이제. 그죠? 네. 그러면 피치 곱하기 T가 될 거 아닙니까? 구멍이 없으면. 이해 갑니까? 네. 구멍이 있다면 피치에서 D를 빼줘야 되지만 구멍이 없다면 그냥 피치가 된다. 그래서 PT가 되겠죠. 단면적이. 구멍이 있으면 P-DT가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A분의 W인데 요놈은 구멍이 있으니까 PT-DT가 되는 거고 요놈은 구멍이 없으니까 그냥 PT 곱하기 T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강도 힘이기 때문에 W는 갖다 집어넣어 줘봐요. 자, 여러분들 이건 1분의 시그마 T하고 같은 거잖아요. 1분의 시그마 T. 자, 이코를 기준으로 분수면 이코를 기준으로 크로스로 곱을 해주면 서로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1분의 시그마 T니까 1 곱하기 W 해서 W는 U 이렇게 크로스. 그죠? PT 시그마 T가 되겠죠. PT 시그마 T가 들어갔습니다. 맞어? 구멍이 있는 판재 A분의 W인데 A가 PT-DT가 되겠잖아요. 그러면 여기 역시 1분의 시그마 T니까 W는 W 곱하기 1은 그냥 W니까 이렇게 곱하면 PT-DT 시그마 T가 되겠죠. 따라서 분자 분모 시그마 T 같이 사라지고 T 같이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것은 P분의 PT-D가 되겠죠. 그죠? 이걸 따로따로 두 개를 서로 나눠 볼까요? 이렇게 P분의 P는 1이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그대로 따라하고 P분의 D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판재의 효율이라는 것은 판재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피치 사이에서 구멍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사이에서 계산이 되어지는 거더라라는 거고 실제 최종 결과는 1-P분의 D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걸 알아야 되겠는데 이게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죠. 만약에 이거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리 앞에서 공부한 거잖아요. 이거. 효율이라는 것은 분모가 반드시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구멍이 없는 놈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알고 있어야만 된다. 근데 결국은요,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거가 이루어집니다. 판재 효율은 1-P분의 D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 리벳 효율이 있습니다. 리벳 효율. 자, 아까 리벳이 전단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판재가 인장으로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판재의 효율과 리벳의 효율로 나눠집니다. 자, 리벳의 효율 보겠습니다. 리벳의 효율. 효율이 두 개이기 때문에 니타라고 있습니다. 니타. 그래서 니타 1, 니타 2 이렇게 부르는 것 뿐입니다. 자, 역시 분모는 1피치 사이에 구멍이 없는 판재 인장률도 같아요. 그러면 시그마는 A분의 W고 A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피치 그대로 피치 T
이렇게 되겠죠. 위에는 리벳이기 때문에 리벳 1피치 사이에는 리벳의 전단 강도가 됩니다. 리벳의 전단 강도. 그러면 리벳이 아까 전단 강도 다시 한번 보죠. 이렇게 끊어진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게 리벳이 전단 강도. 그러면 A분의 W인데 A가 4분의 파이 D제곱이고 이게 리벳이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따라서 리벳의 전단 강도가 되고 몇 군데가 끊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제곱에다가 N을 곱해 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게 복잡하니까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줘도 같으니까 4, 4를 곱해주면 4, 4 사라져서 없어지고 위에만 4가 남겠죠. 똑같이 W를 갖다 넣어줍니다. W 분모 1분의 시그마 T니까 W 크로스 곱 1 하면 그대로 W고요. 크로스 곱을 해주면 PT 시그마 T가 되겠죠. 이렇게. 요거 1분의 타워니까 4W 곱하기 1은 4W가 됩니다. 그죠? 네, 4W. 따라서 4W가 되고 여기는 크로스를 해주니까 N파이 D제곱 타워가 되겠죠. N파이 D제곱 타워. 근데 아까 4W가 양쪽을 4로 나눠서 4분의 N파이 D제곱 타워가 됩니다. 이거 정리하면 분자분모에 똑같이 4를 곱하면 4PT 시그마 T분의 N파이 D제곱 타워가 되겠죠. 이거 외워야 되느냐? 안 외워도 된다. 이런 것들. 자, 일반적으로 리벳 이음의 효율 나오면 거의 판재의 효율이 나옵니다. 시험에. 판재 효율이 나와요. 리벳의 효율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리벳의 효율도 알고는 있자. 알고는. 왜? 이렇게 히스토리가 되니까. 이거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자, 여러분들은 이건 알아야 되겠다. 이 흐름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흐름 알면 이 흐름도 다 알 수 있으니까 혹시나 근데 이건 거의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알고는 있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줄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 판재의 효율은 이렇게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리벳의 강도 설계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효율도 두 개가 나오더라 라는 거죠. 단 분모가 분자보다 크게 만들죠. 뭘로? 구멍이 없는 판재 인장 강도로서 같죠. 두 개가. 자,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판의 두께 12mm 요거 두께 T죠. 네, T라고 써주면 되겠고 리벳의 지름 기호 뭐라고 썼습니까? 이거 D라고 썼죠. D. 피치 뭐라고요? P. 한 줄 겹치기다. 자, 겹치기입니다. 한 줄 겹치기. 자, 아까 했던 그냥 이렇게 겹치기입니다. 한 줄로. 리벳 이음을 한다. 한 피치당 12.26kN의 하중 뭐에 의해 W 생길 때 리벳 생기는 인장 응력과 시그마 T와 리벳 이음판의 효율 리타라고 써두거나 리타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각각 얼마인가. 이런 거 읽으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푸나 걱정됩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차근차근 하자. 우리 지금까지 훈련해 왔듯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기호 달아야 되겠죠. 판의 두께 T, 리벳 지름 D, 피치 한 줄 겹치기. 이거 한 줄이구나. 그러면 리벳이 잘라지는 곳이 한 개다라는 뜻이에요. 자, 피치당 하중 W가 작용할 때 시그마 T와 리벳 판의 효율 리타 1은 얼마인가? 라고 합니다. 자, 다뤄줍니다. 자, 이거 아까 공부했던 거 어떤 거 쓰시면 돼요? 인자응력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줄이라 그랬으니까 자, 리벳이 있고 리벳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작용하는 인자응력 여기가 끊어져요. 그러면 피치 마이너스 D, T가 되죠. 면적이. 그죠? 하중 W. 그러면 인자응력 나오겠죠. 판재의 효율, 리벳 니은 판의 효율 얼마라고요? 1-P분의 D였죠. 그러면
1 마이너스 피치, 지름 다 주었으니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앞에서 공부했던 그 식에 차근차근 넣어서 풀어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답만 달아놨습니다. 계산을 해서 이런 것들은 직접 손으로 풀어보셔라 라는 얘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용접 이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용접 이음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용접은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데요.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설계 쪽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용접법에서는요, 자, 여러분들 뭐 플러그 용접, 비드 용접, 덧붙이기 용접, 그루브, 필렛, 그죠? 네. 그루브는 V 그루브, Y 그루브, X 그루브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그루브 용접이 있고요. 필렛 용접은 뭡니까? 직각으로 용접하는 이렇게 하는 것을 필렛 용접이라고 하죠. 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다 용접 관련된 과목에서 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과감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넘어가죠. 저는 설계 쪽을 주로 공부하도록 하죠. 그루브 이건 X자죠. 예, 주로 두꺼운 판을 용접할 때 쓰는 건데요. 루트 간격이 있고 루트 캡이라고 하고요. 그루브 각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용접은 직각으로 하는 용접이고요. 용접 비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일단 그루브 용접에서 힘을 가해서 파단이 일어나면 이 두께만큼이 파단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고요. 자, 필렛 용접에서 힘을 가해서 잡아당기면 어디가 끊어지냐면 여기가 끊어집니다. 여기가 끊어집니다. 이걸 갖다가 목 두께라고 합니다. 목 두께. 목 두께요. 자, 오모 갈 경우, 볼로 갈 경우. 자, 실제 목 두께는 요만큼인데, 이론적으로는 이 볼록도 다 필요 없고, 여기 딱 맞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무슨 뜻이냐면요. 필렛 용접 이렇게 세워놓고 하면, 이게 보통 이렇게 45도 눕혀놓고 이렇게 말해보기로 정확하게 될 텐데, 이걸 다리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다리와 이쪽 다리가 서로 같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리를 연결하는 이 45도 각도의 이 선이 생길 텐데 이 선까지의 거리가 목두께입니다. 목두께. 근데 이놈은 이쪽보다도 다리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실제는 이만큼이 목두께가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여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놈에서 그냥 45도로 내려 그서버렸죠. 네. 이것도 뭐 용접공학이나 이런 데서 배우셨을 건데요. 자, 이론 목두께입니다. 그래서 다리 길이라고 하고요. 네, 다리 길이 그리고 목두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목두께, 이론 목두께. 자, 이건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론적으로는 목두께가 이렇게 되는데, 네, 아니, 실제는요. 이론적으로는 그냥 요 모서리 끝에서부터의 두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목두께를 알아야 되느냐? 이 목두께가 만큼 끊어지니까. 자, 비드 길이가 이렇게 쭉 있다고 치면 이만큼이 파단이 일어나면 이 목두께 곱하기 길이가 되겠죠. 용접한 길이. 네, 파단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루브 용접에서는 그냥 이 두께, 모재 두께하고 같으니까 모재 두께 곱하기 용접 길이 하면 되겠잖아요. 그죠? 네. 이것은 필렛은 이와 같이 목두께를 알아야 되더라라는 목두께를 보통 T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거 뭡니까? 이것도 필렛이잖아요. 필렛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쪽을 쭉 잇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쪽도 하는 거. 한쪽만 할 수도 있고 양쪽도 할 수 있고. 이쪽은 옆면을 했습니다. 옆면. 두 개를 겹쳐놓고 옆면을 했고, 아까 이것은 이쪽과 이 뒤쪽 이렇게 한 겁니다. 앞면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단이 일어나면 결국 목두께 부분에서부터 이 길이까지 단면적 여기 또 있죠. 똑같은 두 배겠죠. 네. 목두께부터 이 길이까지의 단면적 이것도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군데 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목두께 곱하기 길이 그거의 두 배 더하기 이거 목두께 곱하기 길이 이거 두 배 이렇게 해주면 전체 면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연속적으로 하는 연속 용접이 있고 그러면 목두께 곱하기 길이 곱하기 두 배 해주면 이거의 면적이 되겠죠. 그죠? 네, 이번에는 단속 가다가 뗐어요.
가다가 뗐습니다. 가다가 뗐어요. 왜 이런 경우로 씁니까? 이게 큰 힘을 받지 않는 부재는 용접을 굳이 길게 전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데군데 해도 좋다. 큰 힘을 받지 않으니까, 충분히 강도를 견디니까 그럴 경우 이렇게 단속 용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길이들은 일반적으로 같게 합니다. 따라서 길이 곱하기 목 두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거예요. 곱하기 6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의 단면적은 얘보다 훨씬 적겠죠. 그죠? 네. 이번에는요, 지그재그 단,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이쪽에 두고 이쪽. 이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거? 변형 때문에, 변형을 방지하고자 할 경우 이렇게 주로 하죠. 근데 길이는 서로 같아요. 이거 주로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치라고 주로 하는데요.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곱하기 몇 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벳이 됐든 용접이 됐든 단면적 구하는 것만 잘 알면 끝난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용접 이음의 설계. 아까 리벳 이음 설계도 공부했듯이 용접 이음 설계도 똑같습니다. 뭐만 주의해요? 단면적만 주의하잖아. 아까 이거 그루브 용접이라고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자, 용접된 높이 h가 곧 이 모재의 두께 t나 같은 거예요. 그죠? 네, 이거 같은 경우 h입니다. h. 일반적으로는 h하고 t하고 같은 겁니다. 그럼 왜 볼로 간 것까지 여기를 안 합니까? 여기를 딱 그서서 끊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필렛도 그랬잖아요. 둥글지만 그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끊어지면 이 h 곱하기 전체 이 길이가 단면적이 되겠죠. 맞죠? 네. 그러면 응력 잡아당겼습니다. 응력 시그마는 단면적 a분의 하중 w 이렇게 되고, 이 a가 얼마예요? h 곱하기 l이 되겠죠. hl분의 w가 됩니다. 맞죠? 네. 그럼 이거 외워야 됩니까? 당연히 이렇게 된다. 응력은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맞습니다. 즉 h는 판두께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l은 용접 길이고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되더라 라는 얘기고, 용접부가 받는 전단 응력 역시 똑같다.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게 엇갈리면서 이쪽이 역시 끊어질 건데 단면적은 같죠? 전단 응력 역시 A분의 W고 HL분의 W로 같겠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잡아당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경우도 엇갈리지 않습니까? 하중 방향과 이거의 축 방향이 서로 다르니까, 축 방향과 하중 방향의 직각 방향이니까 이것은 전단 응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면적만 잘 알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필렛 용접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목 두께 T를 잘 알면 되겠죠. 목 두께 T.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그러면 이게 전단이죠. 전단입니다. 이게 용접 길이 방향이니까. 자, 여기가 딱 잘라진다고 보는 겁니다. 딱 잘라져요. 그러면 A분의 W 전단 응력은,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여기가 잘라졌으니까 T 되겠죠? T 곱하기 얼마입니까? 용접 길이 L이네요. 예. 그러면 TL 이겠죠. 이해될까요? 예. A분의 W고 TL분의 W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예. 여기가 끊어지니까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이렇게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면적은 T 곱하기 L, 사각형이니까요. T 곱하기 L이 되겠죠. 자, 이 위에 있는 이놈 삼각형을 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직각이고요. 네, 이놈이 T고 여기가 H입니다. H, 판의 두께요. 네, 판의 두께 H입니다. 그러면 직각과 H 사이, 직각과 여기가 F네요. F로 되어 있습니다. F. 이게 F. 자, 이게 다리 길이라 그랬죠? 다리 길이.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직각 부분하고 T하고 H가 있고 여기가 자, 90도잖아요. 그러면 45도, 45도가 될 거예요. 자, 90도 뒤는 곳에 자, 아래쪽이 되게 이것을 한번 발로 차서 탁 밑으로 떨어뜨리면
밑으로 탁 떨어뜨리면 이게 아래쪽으로 가겠죠. 이 화살표 있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이 아래쪽으로 갑니다. 이게 뭐예요? T잖아요. 그러면 T가 아래로 가요. 그럼 직각이 바로 옆에 서겠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요게 H가 될 거고, 그죠? 네. 요건 F가 되겠죠. F. 요게 F. 자, 그렇게 됩니다. 다리 길이 F. 자, 그러면 코사인 45도를 해보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C자를 쓰니까요. 코사인 45도는 F분의 T가 됩니다. F분의 T. 따라서 T는 분모 1이니까 크로스하면 같다 그랬잖아요. T는 코사인 45도 F가 되죠. 그쵸? 코사인 45도 F가 됩니다. 코사인 45도를 계산기를 두드리잖아요. 그럼 0.707이 돼요. 0.707F가 되는 겁니다. T는. 즉 목두께는 0.707 다리 길이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0.707 다리 길이. 0.707 다리 길이가 된다. 해서 아까 A는 TL이라 그랬는데 TL이요. T가 얼마예요? 0.707F라고 그랬죠? 0.707F LW. 네, F나 H나 다리 길이로 서로 두께로 같아요. 이쪽도 다리 길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두께지 않습니까? 그래서 0.707 HL로 쓴다. 만약 F하고 H가 같으면, 즉 다리 길이하고 두께하고 같으면, 일반적으로 말없으면 같은 거예요, 그냥.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TL이 되겠고, T 대신에 0.707F L분의 W가 된다. 또는 0.707 HL분의 W가 되겠죠. 그림을 잘 그려놓고요.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요. 방금 이 한쪽만 용접되어 있으면 여기는 용접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잘라지는 면적은 이거 하나밖에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자, F 있고 H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도 용접이 되어 있고 이쪽도 용접이 되어 있어요. 잡아 당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전단이 딱 될 텐데 잘라지는 곳이 이쪽도 잘라져야 되고 이쪽도 잘라져야 돼요. 그러면 목두께 T 곱하기 L, 이게 L이니까 TL, 이쪽도 TL 해서 ETL이 되겠죠. 단면적. ETL이 될 겁니다. 그냥 TL이 아니라. 그리고 T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고요? 0.707F. 그러면 2 곱하기 0.707FL 이렇게 되겠죠. F 대신에 H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2가 들어가겠죠. 단면적이 2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만 주의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접이음 설계의 답입니다. 자, 이것들은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뭐 뻔한 내용, 용접,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용접을 하면 열에 의해서 잔류응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잖아요. 네,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제가 보고서를 내드리는데요. 이건 꼭 풀으셔야 될 겁니다. 풀으셔야만이 자기 손으로 자, 리벤이음 설계, 용접이음 설계는 어떻게 하냐? 아, 리벳의 강도 설계는 이렇게 하고 아까 리벳의 전단이 있었고 판재가 인장이 있었고 네, 그 두 개만 잘 알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리벳의 효율, 판재 효율만 잘 알자 그랬죠. 판재 효율이 있었다. 그 다음에 용접에서는 이게 그루브 용접이 있고 필렛 용접이 있네, 단면적 조심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였고요. 그루브는 당연히 이제 두께가 곱하기 L이 되겠고, 근데 이게 연속이냐 단속이냐도 잘 따져봐야 되겠죠. 필렛은 뭐가 중요했어요? 목두께 T. 목두께 T는 0.707F 다리 길이다. 네, 다리 길이하고 판재 두께 H하고는 서로 같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말고사 시작 이전인데요. 주로 여러분들은 12월 6일 정도까지
다 해주시면 될 겁니다. 제가 6일로 저는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12월 6일이요. 자,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제가 방금 아예 날짜를 수정을 했습니다. 자, 12월 6일이요. 12월 6일 일요일까지인데 이때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고서 내용입니다. 제가 계산 문제는 아까 예제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거 꼭 풀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문제 보죠. 다음 그림과 같은 맞대기 용접 이음에서 인장하중 W 강판의 두께가 H라 할 때 용접 길이를 구하는 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상하 용접부의 목 두께를 T1, T2라고 합니다. 상하. 자, 이게 그루브가 이쪽은 크고 이쪽은 작거나 이럴 경우입니다. 목 두께를 T1, T2라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생한 인장 응력은 얼마냐? 잡아당겼더니 인장 응력은 A분의 W가 되겠죠? A분의 W. 그러면 W는 전부 다 들어있는데, 자, A만 알면 되겠죠. A. 단면적 A. 자, 여기가 T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쪽에 잘라진 면적은 얼마가 돼요? T1L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이쪽 T2라고 그랬습니다. 잘라진 면적은 T2 곱하기 L이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문제는 끝난 거나 똑같죠. 네. 이 중에서 곱하기 L, 그러면 T1 플러스 T2 L 분의 W가 될 거죠. 자, 식을 써보시고 하세요. 제가 지금 말로만 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응력 시그마는 A분의 W 해서 A가 어떻게 된다고요? T1L, T2L 분의 W가 되겠죠. 따라서 T1 플러스 T2 가로 닫고 L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L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L은 크로스에서 같으면 되니까 실제로 해 보시면 되겠죠. T1, T2 시그마 T분의 W 이렇게 아마 답은 2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꼭꼭 풀어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과거에 기사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 계산기를 안 두드리고도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9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